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일 오전 7시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서 주목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준석 당대표입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일체 윤석열 대통령 비판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사람이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일찍 윤석열 공격에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토 방문은 온갖 구설만 남기고 한국까지 온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패싱하고 영국 여왕 조문하러 가서 조문도 못하고 유엔 연설은 핵심은 다 빼먹고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은 하지도 못하고 한일 정상회담은 그렇게 할 걸 왜 했는지 모르겠고 마침내 카메라 앞에서 이 XX들 X 팔려서 어떡하나. 윤석열 대통령님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 X 팔린 건 국민들입니다. 부끄러움은 정녕 국민들의 몫인가요? 지나놓고 보면은 이거 실수한 겁니다. 왜냐? 영국 여왕 조문하러 가서 조문도 못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례식에 참석했잖아요. 그리고 찰스 3세 주최의 리셉션장에 가서 조문을 했잖아요. 다만 빈소 조문을 못했다고 이러는 모양인데 빈소 조문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빠뜨린 거고 그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연결식 참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국 외상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윤석열 부부가 먼 곳까지 와서 조문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토 방문이 온갖 구설만 남기고 했다는 것도 이건 정말 너무한 겁니다. 나토 마드리드에서 있었던 나토 정상회담에 한국이 초청돼서 간 것은 잘한 거죠. 거기서 무슨 실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XX들 쪽팔려서 바이든 어떡하나 하는 말은 지금 MBC의 조작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나는 이런 말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이 나오기 전에 서둘러 이런 글을 썼다가 딱 걸렸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민주당과 합작하여 끌어내린 것이 과연 옳았을까? 같은 보수 진영에서 내부 분탕질로 탄핵 사태까지 가고 보수의 괴멸을 가져온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그걸 개혁 보수로 분칠을 하면서 좌파 정권 집권에 앞장서고 좌파 정권 내내 같은 보수 정당인 우리 당만 집요하게 공격한 것은 용서가 되는 걸까? 이 사람들은 이제 갓 출범한 윤석열 정권을 또 흔들어 뭘 노리는 걸까? 대통령의 문제 발언 직후 수습책으로 참모진들에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정면 돌파하라고 조언했는데 대통령께서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을 보고 나는 침묵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박근혜 탄핵 전과 같이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 때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개혁 정책을 수립한 것을 본 적도 없고 실천하는 것을 본 일도 없다. 개혁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내세우는 개혁 보수 타령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 정치판은 사건이 사건을 덮고 뉴스가 뉴스를 덮는다. 참고 견디어 나가면 된다. 두 번 다시 그들에게 당하지 말자. 아주 잘 쓴 글입니다. 그리고 반박할 말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기 물론 유승민이라는 말 지적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 판에 지금 등장할 계제가 없는데 유승민 의원이 너무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다가
MBC의 허위 정보를 믿고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은 사람으로 지금 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든지 급하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좀 기다렸다고 하면 안 됩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이 바이든 쪽팔려란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설명한 것은 그날 MBC 보도가 나오고 나서 약 11시간 됩니다. 유승민 씨는 그 11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느냐? 그걸 듣고 확인하고 할 시간이 없었느냐? 왜 그렇게 서둘러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달 30일에도 자신이 만든 플랫폼 청년의 꿈의 청문홍답,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는 코너에 유승민 의원이 그나마 옳은 소리 하네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자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침묵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는 답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승민 전 의원은 최초의 그 가혹한 윤석열 대통령 비판이 잘못된 걸 알았을 때는 그 뒤에 자중을 해야 되는데 사흘 전, 그러니까 지난달 29일에도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국민들을 대대지로 취급하는 코미디를 중단해야 한다라는 글을 또 올렸습니다. 유승민, 김무성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는 배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신자. 그러니까 좌파와 싸우고 북한 노동당 정권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좌파와 손을 잡았다는 거. 좌파와 손을 잡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감옥에 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한 목적이 좌파 집권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을 그 당시에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도와준 것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신과 무능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적과 바보짓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걸로 정치 생명이 끊어진 거죠.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무리하게 몰아내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역풍으로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차기 당대표 뭐 이렇게 지지율이 좀 오른다고 하는데 그거 별것 아닙니다. 이 국민들 특히 보수층의 윤석민에 대한 증오심에 가까울 정도의 이런 감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면은 계속해서 5%, 7%짜리 정치인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 정치사에서 유승민의 박근혜 탄핵 찬성과 같은 배신은 없습니다. 이것은 좌우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좌우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의 싸움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실수도 다소 했지만은 자당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과 손잡았다. 뭐 역적이라는 이야기죠. 딱 걸렸습니다. 유승민 씨가 홍준표에게. 감사합니다.